이제 여러분 PLC에 공부를 한 건데 그 예전에 이런 IT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되기 전에 즉 어떤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는 PLC에 있는 내부 정보를 보려면 볼 수 있는 방법은 F가 아니면 그 FND라 그러니까 세그먼트,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 숫자 표시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어떤 숫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 표시기 요거를 세븐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LED가 7개의 조각으로 숫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얘를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아니면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램프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예전 타입으로 본다면 그리고 명령을 줄 수 있는 거 우리 터치한테 명령을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스위치하고 요 장비에는 없는데 그 숫자 입력기가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앞에 그림에 보면은 이런 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찾아보고 싶으면은 우리 옆에 있는 PLC 장비 여러분들 그 글로파 장비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위에 거 누르면은 숫자 위로 올라가. 공합실에는 우리 카운터 전자식 카운터인가? 거기 아날로그식 카운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누르면 숫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BCD 스위치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미쯔비시 명령어에서 BCD니 바이런이니 그런 명령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서 PLC한테 숫자 값을 입력을 시켰다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걸 거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제 터치 그 우리 장비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 터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램프도 그려놓고 그냥 버튼 스위치도 그려놓고 저러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다가 직접 다 집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터치를 사용했을 때 일단 좋은 점은 배선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스위치나 여기 있는 램프 같은 거를 할 때는 일일이 다 배선을 여러분들이 했어야 됐죠. 여기는 저희가 지금 반화적으로 꼽았지만은 밖에서는 실 때 납땜도 해야 되고 뭐 커넥터에다가 여러분들 스트리퍼 와이어 해가지고 다 일일이 결선하고 납땜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터치를 집어넣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랜선 하나만 푹 꽂으면 끝납니다. 랜선 푹 거쳐서 PLC, CPU하고 연동만 되면 굳이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물론 터치 가격 스위치나 얘보다는 훨씬 더 비용은 고가이긴 하지만 일단 작업의 편의성 그리고 확장성 여기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면 바꾸기가 어려운데 터치는 이 프로그램으로 그냥 작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 스위치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지우고 싶으면은 지우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걸 이 터치라는 거 우리 HMI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터치를 이용해서 여기 PLC랑 데이터를 주고 받을 겁니다. 그래서 HMI라는 표현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란 얘기예요. 휴먼 사람하고 머신 기계하고 어떤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HMI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보통 그냥 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기가 터치 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MMI,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MMI, HMI, 터치 그냥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터치는 프로페이스 회사 거고요. 원래는 일본 회사 거였는데 지금은 슈나이더가 이제 먹은 거죠. 슈나이더 산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미쯔비시에서 나오는 터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기 보면은 미쯔비시에서 나온 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미쯔비시 터치. 생김새만 다를 뿐이네. 그러니까 미쯔비시에서 나오는 터치가 GOT 브랜드가 GOT고 프로페이스에서 나오는 거고 뭐 많아요. 우리나라 LS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기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각 회사마다. 이건 LS 각 제조사마다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 소형부터 대략 한 14인치까지 보통 8인치 또는 소형은 아주 작은 거는 5인치 전후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용도에 맞게 달아서 쏘도록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거는 이제 프로페이서 터치를 쓰는 거고 밖에서는 프로페이서도 많이 쓰고요.
어떤 성능상의 어떤 차이점이 많지는 않아서 요즘은 어느 정도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좀 저가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제도 많이 씁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다 동작하는 거 똑같이 다 되기 때문에 중국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성에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터치의 전원을 킬 건데 이 터치 전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여러분들 고개를 돌리면 뒤에 있는 장비 전원 위치를 보면 돼요. 뒤에 있는 장비 전원 위치가 보이죠? 그래서 손을 이 뒤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스위치 딱 올리면 전원이 켜집니다. 자, 근데 교재에 뭐라고 표시가 돼 있냐면 교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이 HMI의 프로그래밍을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PLC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해서 LD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PLC에다가 라이팅을 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한 건 요 밑에 거를 작업을 한 거고 오늘 이 시간부터 작업할 거는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거를 별도로 작업을 합니다. 별도로 작업을 하면은 이 두 개가 결론적으로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신 환경 설정을 서로 간에 맞도록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방금 전에 설명해놨던 거는 여기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 바탕화면에 보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바탕화면에 보면 GPPro EX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거 GPPro EX라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화면을 옮겨야 돼서 이런 창이 나오죠. 그러면 그 위에서 맨 위에 새로 만들기 확인 누르시면 우리 거 모델 이름이 4501T 모델이에요. 그래서 GP4000 시리즈 중에 GP45 시리즈를 선택을 하시고 그 밑에 있는 GP4501T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가로 방향 우리 지금 설치 자체가 가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4501T 모델의 어떤 내부적인 사양은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통신을 랜 포트로 통신을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누르시면 이 터치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HMI에 접속되는 기기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제조사를 클릭을 해보면은 많은 제조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것도 있고 우리나라 기기인 LS 것도 있고 쭉 내려와 보면은 지멘스 것도 있고 로코엘 것도 있고 LS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옴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화 회사에 관련된 제조사들이 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회사의 통신 프로토콜을 미리 이 프로페이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신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일일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이 친구들끼리 그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다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어떤 식으로 통신이 되면은 통신이 할 수 있다. 이런 걸 서로 다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얘네가 미쓰비시면 미쓰비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개발을 해 놓은 거고 개발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많은 기기랑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런 목록이 좀 많이 없고 선두주자는 이런 리스트가 많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연결해서 쓸 거는 미쓰비시 PLC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쓰비시 PLC를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거는 QNU 시리즈 중에 CPU하고 지금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에는 Q 시리즈의 QNU CPU의 이더넷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거는 지금 여러분들 책상이 있으면 가운데 PLC 있고 터치 있잖아요. 책상 밑에 허브 있다고요. 그래서 이 허브에서 PLC도 나가고 이 허브에서 HMI도 나가고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여기 허브에서 PLC CPU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CPU로. 이해되셨지요? 통신 포트는 UDP, TCP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TCP 포트로 사용했습니다. TCP로. 통신은 다 됩니다. 근데 데이터 신뢰성 면에서는 TCP가 좀 낮고 또 CPU 포트에서 TCP 포트를 더 많이 열어놔요. 그래서 TCP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새 화면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죠. 화면 떴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실수로 이게 화면이 닫힐 수가 있죠. 옆에 있는 베이스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옵니다. 되셨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금 전에 왼쪽에 있는 화면 리스트 X자를 누르면 이게 없어지죠. 그죠? 이럴 때는 모든 거, 눈에서 사라진 거는 표시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표시에 가서 찾는데 방금 전에 그건 화면 리스트이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의 화면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되셨죠? 안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 PLC랑 통신을 먼저 시켜야 되니까 통신 환경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프로젝트 탭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프로젝트 탭 없으신 분? 안 보여요? 옆으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좀 넘어가도 안 보여요? 여기 프로젝트 탭이 없으면 표시에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 윈도우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체크하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윈도우를 연 다음에 접속기기 설정을 들어오면 중간에 주변 장치 밑에 접속기기 설정을 들어오면 들어오셨나요? 네, 여기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미쓰비시의 Q 시리즈 선택한 거, TCP까지 선택한 거는 리스트가 딱 나와 있고요. 확인되시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PLC에 IP는 얼마냐 이렇게 넣어주게끔 돼 있어요. 확인되시죠? 근데 우리 거 PLC IP는 특별히 저희가 수정한 적이 없는데 수정하지 않으면 디볼트 값으로 여기 맨 끝에 우리 PLC 파라미터에 맨 끝에 오면은 빌트인 이더넷 포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보면은 PLC IP가 적혀 있죠. 19168.3.39.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PLC는 전부 다 19168.3.39라는 IP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터치에다가 192.168.3.39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터치에서 데이터를 PLC한테 보내달라. 터치에서 PLC한테 값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터치에서 PLC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PLC, 통신에 관련된 PLC 정보가 PLC IP가 되는 거고 그 IP 주소가 19168.3.39로 PLC에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확인 누르십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IP가 등록된 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 터치에는 이 기기 말고도 여러 개의 기기를 접속기기 추가해서 여러 개의 기기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 IP만 알면은 가능해서 최대 접속은 16대, 즉 PLC 16대하고 이 터치 하나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PLC 번호는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입력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으면은 그 후에 다시 베이스 1번으로 와서 화면 리스트에서 베이스 1번을 찍어도 되고요. 위에 있는 베이스 1번을 찍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베이스 화면 왔으면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있는 비트 스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원하는 사이즈로 그리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또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툴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툴바가 위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 건 화면을 작은 걸로 해놔서 이 툴바가 오른쪽에다 놨는데 이 툴바를 그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툴바에서 맨 위에 있는 스위치가 비트 스위치예요. 찾으셨나요? 거기 일단 비트 스위치를 그렸더니 거기 X0라고 써있죠? 그죠? 물론 X를 써도 무방합니다만 X는 실제 외부 우리 그 입력기기에 배정된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X0를 여기다 쓰지 않고요. 내부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는 비트 스위치를 더블 클릭하면은 비트 어드레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X0 대신에 이거 전부 다 선택하시면 돼요. 전부 선택하고 그냥 M0 내부 메모리 M0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글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판에 가시면 맨 오른쪽에 명판 거기다가 뭐 시작 스위치면 시작 스위치 또는 뭐 스타트면 스타트 이름을 써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푸시 버튼 1이라고 푸시 버튼 1번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물론 가운데 정렬, 글씨 색깔 이런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글꼴 모양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스위치의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모양 선택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저희는 동그란 거 썼는데 동그란 거 나 싫다 난 네모난 걸 스위치로 쓰겠다 라고 하면 네모난 걸 찍고 그 밑에 보면 컬러가 있죠. 그래서 컬러에서도 나는 푸른색을 쓰고 싶다 그럼 블루로 해가지고 클릭 아래에 있는 버튼 한 가지 종류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위치 모양이 바뀌죠. 됐나요? 안 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 만약에 난 모양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럼 모양 없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없어요. 그 영역에만 스위치가 있을 뿐인 거지 실제 모양은 안 나타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어드레스가 나왔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드레스가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 표시에 옵션 들어가서 다 들어오셨나요? 표시 옵션 들어오면 중간에 화면 편집 스타일 거기에 표시 화면 편집 스타일에 거기에 표시 그 밑에 어드레스 표시를 체크를 하면 이 어드레스 체크를 표시를 하면 어드레스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를 켜려고 해요. 램프는 어떤 램프를 켤 거냐면 Y20번 램프를 켜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요걸로만 여기다가 그 밑에 램프 있죠? 여기 툴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데 램프가 있고 여러분들 거 같은 경우는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램프를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그리고요. 더블 클릭해서 비트 어드레스를 Y20으로 어드레스를 수정을 하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명판 가셔가지고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그 글씨가 보통 같은데 램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램프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오프일 때와 온일 때 두 가지 상태의 글씨 상태를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줘도 상관은 없고요. 똑같이 주려면 여기다가 그냥 램프라고 이름을 쓴 다음에 모든 상태의 복사를 누르면 오프 상태와 온 상태 전부 다 램프라는 글씨가 있고요. 나는 오프일 때는 램프 오프라고 이름을 쓸 거고 온일 때는 램프 온이라고 하겠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온이라고 써주면 온일 때와 오프일 때 글씨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정렬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앞에 보겠습니다. 램프까지 다 작성하셨죠? 이렇게 다 작성했으면 요거를 터치에다 전송을 할 건데 여기 여러분들 일단은 요걸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 겁니다. 프로젝트 저장. 물론 저장 안 해도 중간에 저장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일단 저장. 그래서 우리 제이 프로젝트 저장한 다음에 위에 보면 화면 전송이라고 있습니다. 화면 전송. 화면 전송. 찾으셨나요? 화면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 버튼이 뜨는데 저희 거 지금 매체는 그 전송 매체가 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송 설정 들어와서 랜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확인돼서 확인 누르시고 지금부터는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돼요. 장비가 한 대니 그 2인당 한 대씩 있으니까 여기는 프로젝트 송신 버튼을 누르면 현재 네트워크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프로페이스에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면은 프로페이스 터치해서 본인의 IP를 보내와요. 지금 우리 터치 같은 경우에는 19168.3.45로 IP가 잡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예, 클릭하시고 앞에 만약에 그 현재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프로페이스가 여러 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리스트가 다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단독 네트워크에 하나씩밖에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뜬 거예요. 되셨나요?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화면 데이터가 터치 화면으로 날아갑니다. 화면도 바뀌죠. 이렇게 전송되는 게 보이죠. 네, 모든 프로젝트 송신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는. 입력 신호는 그냥 PLC한테 어떤 데이터 명령을 주는 건데 램프는 PLC한테 값을 읽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PLC 전원 꺼져 있죠? PLC 전원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램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PLC 전원을 먼저 켜주시면 돼요. 하고 밑에 보면은 지금 연결이 끊겼다고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19168.3.39가 커넥션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통신이 연결이 되자마자 아래에 있는 메시지가 사라졌고 램프도 나오는 게 보이죠. 확인되셨나요? 통신 이거 프로그램 다운로드 했어요. PHIP 여기 아까 다운로드 했을 때 다운로드 했을 때 여기 프로젝트에서 확실해요? PHIP 켜 있어요? 어쨌든 그럼 잠깐 앞에 보세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당연히 메인은 넣어줘야 되고요. 아직도 메인 빼놓고 하는 사람들 있대. 여기 뒤에 있는 IP는 특별히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PLC 프로그램을 한 줄짜리만 짜줄 거예요. F5번 M0, F7번 Y20. 컴파일 해가지고 PLC한테 다운로드 합니다. 그럼 터치해서 버튼을 누르면 뒤에 있는 램프가 켜져요. 이렇게 했을 때 동작 안 되는 사람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면 당연히 PLC에서 모니터링 했을 때 터치해서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이렇게 Y20이 켜지는 게 보이고
M0를 스위치를 떼면 Y20이 오프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당연히 터치에 있는 화면도 그쵸, 시끄럽죠? 글씨도 바뀌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글씨도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되는 사람 질문.